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새벽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암호화폐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더리움이 또 7% 넘게 또 급등을 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미위험자산 시장 안에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또 강하게 반등을 보인 반면에 나스닥은 또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 인하 이후에 파월의 기자회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떤가요? 급락은 똑같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회복세에 대한 흐름들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는 거의 다 회복을 해준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은 거의 회복을 해주지 못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이 크립토 시장, 암호화폐 시장으로 더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더리움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방 안에서도 또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언제쯤 매수를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추가 매수를 언제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 한 2-3주간 계속 단타를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단타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까지 오늘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자, 그게 뭐냐면 보통 이더리움이 급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지표들을 많이 보세요? 최근에도 하락을 했지만 4월 달에도 엄청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할 때 보는 지표가 이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더리움 2.0 스테이커들. 스테이킹 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스테이킹 한 사람들은 1, 2년 들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 못해도 2, 3년에서 5년까지 이상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균 매입가를 보는 방법이 바로 이 빨간 색깔 지표예요. 이 지표를 왜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왜 제가 이 스테이커들의 평균 매입가를 보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테이커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통 물량은요, 바로 44.85%, 전체 유통량 100% 대비 4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스테이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테이커들의 평균 매입가를 보는 것인데, 전체 유통 물량 중에서 약 4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스테이커들에 대한 평균 매입가 구간들을 우리가 쭉 봤을 때 보시게 되시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보통 세력의 단가를 넘어가고 나서부터 해서 큰 급등, 큰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세력 단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수평선이 쭉 그어져 있죠. 그리고 이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 선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 있죠. 이 교차 지점의 가격이 바로 세력의 단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력의 단가를 넘어갈 때 우리가 하나의 특징을 찾아보자면 단가를 넘어간 시점부터 해서 급등이 나오고 반대로 떨어졌을 때 강한 지지를 해주게 되면서 또 급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때도 하락장이 나오게 되면서 이탈했던 적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하락하게 되면서 세력의 단가를 이탈한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세력의 단가를 다시 한 번 더 돌파한 시점부터 해서 다시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세력의 단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바닥을 우리가 이 지표 하나만 보기에는 우리가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게 바로 이 지표예요. 이 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 더해서 스테이커들까지 모두 합산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파란 색깔이 뭐냐면 이 파란 색깔이 바로 세력의 단가를 의미해요. 그 당시의 세력의 단가, 이 세력의 단가를 부딪혔나요? 안 부딪혔죠. 오히려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다가 지난 4월 달에 딱 한 번 이탈했고요. 이탈했다가 회복해주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바닥을 짚으신 분들 추가 매수를 고려하실 때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난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자리에서 많이 매수를 하시는 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보셨을 때도 어떤가요?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 또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표, 이 두 가지 지표들을 먼저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강하게 반등을 또 보여줬었죠. 그리고 지금 전체 세력의 총 단가가 얼마예요? 2.7923K 구간이에요. 2.7923K 구간을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딱 보시면 어떤가요? 자, 오른쪽이 원화입니다. 그래서 업비트 차트예요. 보시면 딱 420만원, 418만원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밑에까지 무조건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들, 그 자리가 바로 420만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420만원 구간들 잡아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420만원, 400만원, 300만원 대부터 들고 가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500만원, 600만원대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강하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 지표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셨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무래도 이 두 지표는 이미 쓰임새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든 솔라나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이 지표를 코인별로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을 잡으실 때 그래도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 어디서 우리가 추가 매수하면 좋을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데 보통 상승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올라가는지 아시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올라가게 돼요. 지난 2023년도 9월 달에도 12월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도 대략 한 3개월.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세력의 단가를 넘어가는 이 순간 6월 달부터 해가지고 3개월가량의 보통 상승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볼 때 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 상승세라는 게 평균 3개월치이기 때문에 세력의 단가를 보더라도 90D라고 하는 3개월치의 세력들의 단가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지표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과거에 당시에도 우리가 세력의 단가가 어떻게 본다라고 했었죠? 바로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선. 이 빨간선의 교차 지점의 가격이 바로 세력의 단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세력의 단가를 이탈했다가 이탈하는 순간 바로 여기였었죠? 이탈하자마자 바로 급락 나와주게 되고 돌파를 했지만서도 다시 바로 하락세가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한 시점이 바로 이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세력의 단가를 넘어간 순간부터 해서 쭉 급등이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세력의 단가를 이탈함과 동시에 급락이 쭉 이어져 버렸었죠.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5년도 5월 달에도 급등한 시점 딱 이 자리가 세력의 단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급등이 나와줬었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표를 보면서 이 세력들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들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넘어가는 순간, 돌파하는 순간부터 큰 급등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는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세력의 단가를 매수하자라는 부분들이죠. 왜? 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보통 급등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최근 7월 달에도 그랬고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 그전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세력의 단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항상 급등이 많이 나와줬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급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은 세력의 단가를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오른편에 보시면 마이너스 7.891%예요.
그러면 현재 세력의 단가로부터 해서 현재가가 마이너스 7.891%니까 이 자리들을 우리가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보셨을 때 지금 530만 원, 530만 원 구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530만 원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추격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올라오더라도 지지를 해주고 횡보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도 오히려 세력들은 물량을 떨어질 때 많이 확보를 해가기 때문에 평균 매입가가 조금씩 많이 변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떨어졌다가 올라가든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바로 올라가든 간에 올라가서 530만 원 구간들 지지해줄 때, 우리가 이런 위치에서 세력의 단가를 넘어갔을 때 보통 이런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대충 하고 영상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함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집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기 잘 헤쳐나가실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단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 제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수익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제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저는 단순하게 올라갈 코인들을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 시장이 결국 올라가줘야 그런 코인들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모든 코인들 저도 똑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시장 올라오면서 저희가 수익을 많이 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 시장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저항 위치에 딱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FOMC 금리 인하 이후에 파월 기자회견까지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라는 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2026년도 경제 전망과 점도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줄 건데 어떤 얘기를 할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내려왔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 내려왔을 때 제가 다시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올라왔다라고 매수를 하는 순간부터는 손실이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1, 2주간 해가지고 수익 이 정도 보셨던 것처럼 엄청난 수익은 아니지만서도 꾸준히 수익이 나실 수 있게끔 제가 구독자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방도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을 제가 이걸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여러분들 코인들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수익 보셨으면 좀 같이 이렇게 남겨주세요. 이제 같이 한번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수익 제가 꾸준히 또 드리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단타 수익도 잘 챙겨 가실 수 있게끔 대응 전략들, 그리고 매수 추천은 영상에서도 드리지만서도 사실 이제 대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구독자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자방 안 들어와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 있잖아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뭐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다 들어와 계시겠지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직 안 들어와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방 있죠? 저희 구독자방 링크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로 문자를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하고 구독자방 링크입니다 라고 해서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저희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고 나서 걱정되시는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 궁금하신 것들 항상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보면서 답변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희 이제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면서 그냥 내두지 마시고 항상 물어볼 건 또 물어보시고 또 같이 으쌰으쌰 하자라고 해서 만든 방이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에어로드론 파이낸스 저희 한 개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구독자방에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들어간다는 것은 추격 매수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망하고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추가 매수 타점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30에서 520만원대 안착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바로 90D 3개월간 매집해왔던 세력의 단가이거든요. 이 구간들을 돌파하고 안착해준 다음부터 급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파하고 안착해준 위치에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오게 되면, 이 지표는 맨날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때 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추매 사인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